유럽의 겨울 이적 시장이 활기를 띠며 축구 팬들에게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 선수의 부재를 메울 새로운 전력, 티모 베르너의 영입을 확정 지었다는 소식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동료인 킬리안 음바페는 최근 자신의 이적설에 대해 직접 입을 열고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부인하는 등의 발언으로 또 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티모 베르너 선수는 임대 형식으로 팀에 합류하며 시즌 종료까지 팀의 일원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베르너의 임대 영입을 발표하면서 그의 합류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베르너 선수는 16번의 유니폼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베르너 선수는 입단 인터뷰에서 토트넘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빅클럽의 일원이 되었으며 토트넘과의 경기는 항상 중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팀의 전술 스타일과 플레이 방식에 대해 감독님과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하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토트넘으로 끌어당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슈투트가르트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하며 뛰어난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능력은 RB 라이프치히로 이적하면서 더욱 빛을 발했죠. 라이프치히에서 첫 시즌 그는 분데스리가 31경기에서 21골을 기록하며 독일 축구계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특히 2019-2020 시즌에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위협하는 득점력을 보여주며 라이프치히에서의 득점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그 시즌 베르너는 28골을 넣었지만 레반도프스키에 이어 득점 2위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일 축구계에서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159경기에서 총 45골을 기록했죠. 이후 그는 첼시로 이적하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첼시에서의 그의 모습은 이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빠른 스피드 외에는 뚜렷한 장점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2022-23 시즌을 앞두고 다시 라이프치히로 복귀했으나 그곳에서도 이전과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베르너의 이적과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은 토트넘이 전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이번 임대 계약은 6월까지 급여를 전부 보장하며 약 1,700만 유로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렉스 골드 기자는 베르너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것은 확정적이며 이는 베르너 본인의 결정이 아닌 토트넘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베르너 영입은 재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축구 경제 매체 캠폴로지에 따르면 베르너의 주급은 19만 유로, 하나로 약 2억 7,5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의 주급인 19만 파운드, 약 3억 1,800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토트넘 내에서 손흥민 다음으로 높은 주급이며 핵심 선수인 제임스 매디슨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토트넘의 베르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 로제 라이프치히 감독은 베르너의 임대 이적에 대해 언급하며 베르너가 유로 2024에 참여하기 위해 충분한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자 이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은 아시안컵 기간 동안 손흥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베르너의 영입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첼시에서 보여준 부진한 골 결정력을 고려할 때 손흥민의 복귀 전까지 그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편 많은 토트넘 팬들은 리샬리송과 비교하며 베르너와 리샬리송이 손흥민의 부재를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르너와 리샬리송의 합류가 손흥민의 결장을 메우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르너가 토트넘에서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지 그의 능력과 기여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EP 출신의 공격수 가브리엘 아그본라허의 시즌 중 이적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아그본라허는 골을 넣었지만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답답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릅니다.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발표한 2023-24 시즌 전반기 베스트 11에 그의 이름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전설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을 왼쪽 공격수로 선정하며 그의 특별한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그가 골문 앞에서 볼을 잡으면 그가 골을 넣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그의 말은 손흥민의 공격력을 잘 드러냅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를 압도하는 전력 질주와 커버 거리로 팀의 초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토트넘의 선수 중에서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왼쪽 수비를 책임지는 데스티니 우더기와 골키퍼 비카리도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킬리안 음바페에 대한 최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그 자신에 의해 잠재워졌습니다. 음바페는 이적설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으며 현재의 소속팀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축구계의 다양한 변화와 선수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들입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 킬리안 음바페 사이의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보도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푸메를 카토는 8일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축구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속된 레알과 음바페 사이의 교류가 이제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는 PSG와 후프트 프랑스의 경기 후에 나왔으며 매체는 음바페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와의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이는 스페인 언론을 분노하게 만든 끝없는 추측의 시간들을 종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력 매체 레키프 역시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며 레알 마드리드가 다음 주에 음바페와 그의 대변인들과 연락을 취할 것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면 이적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마르카는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이 음바페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의 결정이 다가오는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16강 전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슈퍼컵 결승 이후 음바페는 프랑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에 대한 그의 강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레알 마드리드가 제시한 매력적인 조건들이 음바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르카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팀 내 최고 수준인 연봉 2,600만 달러 약 337억 원와 계약금 1억 3천만 유로 약 183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난 여름 레알이 음바페에게 제시했던 조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음바페와 PSG의 계약 기간은 6월까지이며 보스만 룰에 따라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를 활용하여 음바페를 자유 계약으로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알 마드리드의 호세 앙헬 산체스 단장은 음바페의 모친이자 에이전트인 파이자 라마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세르 알켈리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은 최근 RMC 스포츠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음바페에 대한 PSG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켈리피 회장은 전 PSG 윙어 제롬 로탄과의 인터뷰에서 음바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은 PSG라고 강조하며 음바페의 미래에 대한 PSG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나세르 알켈리피 회장은 PSG의 선수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 말하며 이러한 투자가 훈련과 경기를 볼 때마다 그에게 큰 기쁨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PSG가 현재 변화하고 있으며 무언가를 구축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기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킬리안 음바페는 분명히 그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켈라이피 회장은 트로페드 샹피옹 이후 음바페가 언급한 것처럼 그와 음바페 사이에는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음바페가 아직 25세로 젊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라고 인정하며 PSG와 함께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음바페가 포기하기로 한 보너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선수, 회장, 스포츠 디렉터 그리고 감독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음바페가 PSG 내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잘 드러내며 그의 별명 음장이 어떻게 붙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 뉴스의 끝입니다. 다음 소식을 기다리시려면 채널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